지금 내후 외환, 미국의 걱정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뭐 관세 전쟁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요. 관세 전쟁이 저는 가장 큰 위협은 어쨌든 나오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사실 정말 뭐 관세율 최고치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유예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고조는 지나갔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중간중간 뭐 이번에 엔비디아 뭐 수출 제한 뭐 이런 얘기 나왔고 뭐 계속해서 뭐 이렇게 중간중간 악재 나올 수 있고요. 90일 유예 구간이 지나갈 때쯤 또 다시 협상이 안 됐어 막 그러면서 이번에도 EU랑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협상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뭐 다시 관세가 나올 수도 있고 이 변동성 구간은 굉장히 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최저점을 확인하는 기간이 좀 짧을 수 있는데 그 이후의 변동성 구간은 되게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정체하거나 이제 뭐 이런 회사를 투자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이익을 비교적 지키고 또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저희가 푸트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일다 김기훈입니다. 지금 관세가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가서 뭐 유예도 나오고 하면서 장도 반등을 좀 하고 했었는데 변동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뭐 계속해서 중간에 뭐가 또 나오면서 이런 애 저런 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관세와 관계가 없는 쪽에서 저희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어려운 시장인데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막 굉장히 막 헷갈리는 막 장세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뭐 어제까지 긍정적이다가 막 부정적인 게 나오고 막 근데 이거를 막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위아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그래도 저희가 좋아진 회사를 이렇게 싸게 살 기회로 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익을 늘려갈 수 있는 회사, 관세와 좀 관계가 좀 적고 또 소비 심리 악화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도 성장할 수 있는 회사 2개 정도를 또 소개해 드려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같이 계속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온라인 세미나를 할 때 나스닥이 급락해서 이번에는 기회다 이럴 때는 어떤 회사들을 모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드릴 때 팔란티어,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로빈후드 이런 회사를 말씀드렸어요. 그런 회사들은 약간 관세와는 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고 숫자가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항상 숫자가 올라가는 회사, 특히 이렇게 불확실성이 강할 때는 그런 회사를 봐야 돼요. 미국에서 큰 자금 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회사를 살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지금 불확실한데 그냥 그림이 좋다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거잖아요. 더욱 엄밀하게 보면서 지금도 숫자가 올라갈 수 있고 지금의 환경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뭘까 이런 걸 찾을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맞는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온라인 세미나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PPT 파일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때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 성장과 경쟁력이 좋다. 그리고 팔란티어와 이 로빈후드 같은 회사들은 구조적 성장의 장기간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에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사실 약간 다소 비싸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회사가 사실 비싸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숫자가 계속 내려가는 회사는 정말로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숫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싸고 좀 시장이 불편하더라도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보고 있어요. 실제로 고점을 상당 부분 좀 회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주식이 많이 하락한 다음에 반도체나 하드웨어 관련들은 거의 못 올라왔는데 이런 쪽 회사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팔란티어도 그렇고요. 저희가 사실 숫자가 안 좋은 회사, 4분기 실적 때 이미 1분기 가이던스를 좀 안 좋게 줬던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들 좀 안 좋았죠. 클라우드가 예상을 하회했고요. 또 하드웨어 쪽에 테슬라나 애플 우려가 크고 또 미국의 소비 관련 굉장히 낙폭과대해서 많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주 길게 보고 지금 매집해 간다 이런 생각이면 괜찮지만 그래도 지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에 우리가 좀 더 하는 것이 좀 마음이 더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중에서 넷플릭스와 팔란티어를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기존에 저희가 세미나나 많이 언급했지만 영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던 회사 넷플릭스를 먼저 말씀드리려 합니다. 넷플릭스가 이번에 무려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안 좋은 얘기만 있는데 이게 원대한 목표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2030년까지 장기 계획인데요. 그럼 거의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 달러 정도니까요. 2.5배에서 3배를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지금 빅테크들이 많이 커졌잖아요. 2조 달러, 3조 달러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3배 커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회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막 엔비디아가 처음 시작할 때 10배의 그림이 보였잖아요. 그처럼
넷플릭스는 이미 장기간으로 많이 올라온 회사지만 여기서 앞으로 2.5배를 더 갈 수 있다. 이걸 회사에서 얘기한 거예요. 1 트릴리언 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가치가 그냥 높게 평가받을 거야가 아니라 이익이 그만큼 늘 거라고 얘기입니다. 먼저 매출액을 저희 390억 달러의 기존 매출액이 2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광고를 시작했잖아요. 광고가 지금 아직 크지 않아요. 한 20억 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게 90억 달러가 될 것이다. 2030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매출액이 커지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지금의 3배, 지금 100억 달러에서 거의 300억 달러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걸 회사가 목표로 합니다. 어느 정도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 이런 자신감이 있을까요? 지금 막 소비 둔화 우려도 막 크고 한데 일단 제일 큰 거는 넷플릭스가 OTT 경쟁을 끝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실제로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잖아요. 넷플릭스를 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른 OTT들 뭐 예를 들어 디즈니나 뭐 우리나라의 뭐 티빙이나 이렇게 뭐 오히려 좀 먼저 끊게 되겠죠. 근데 넷플릭스는 마지막까지 남겨둘 거예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또 뭐 시리즈나 뭐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걸로 막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에 막 스포츠 컨텐츠를 뭐 엄청 미국에서는 특히 많이 추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추가 구독자가 오히려 발생하고 이게 넷플릭스 하나가 여러 개를 커버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그냥 가자. 그래서 리텐션, 구독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숫자로 24년 미국 시청자의 시청 시간의 43%가 넷플릭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매체가 있잖아요. 꼭 OTT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에서 거의 반을 차지했다는 건 이미 굉장히 경쟁을 끝낸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높은 가격을 어느 정도 내고 이렇게 구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광고 요금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요. 나는 많이 내긴 싫다. 그래도 보고 싶다. 그러면 광고 요금제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변이 넓어지는 거죠. 4분기 신규 가입자 1,900만 명 중에 55%가 광고 요금제. 그러니까 이 광고 요금제가 신규 가입자를 늘리는데 분명히 큰 기여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AI를 도입해서 이 타겟 마케팅, 타겟 광고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메타가 약간 그런 부분 성과를 내면서 사실 24년에 엄청난 성과를 냈는데 넷플릭스의 차례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아직 미국에 크게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캐나다에서 먼저 시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25년에 이 광고 타겟 마케팅을 하는 것이 잘 된다. 또 이것이 증명된다면 넷플릭스의 광고 사업이 더 성장하겠죠. 여력이 많은 회사예요. 그리고 아까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 때 넷플릭스가 3억 명이 넘는 구독자를 만들면서 굉장히 놀랐었잖아요. 그때 많이 끌어들인 컨텐츠가 마지막 오징어 게임 2 끝에 결정이 조금 있었고 또 마이크 타이슨과 그 유튜버 제이슨 폴의 경기가 큰 기여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막 되게 화제가 됐던 경기잖아요. 전설의 마이크 타이슨이랑 이제 막 사실 막 전문 스포츠 선수가 아닌 뭐 유튜버인데 뭐 스포츠 선수를 이기고 있는 이런 거를 이렇게 넷플릭스가 하면서 여기서 뭐 좀 숫자가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지금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독자가 떠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가 원하면 수익을 높일 수 있어요. 어떻게? 요금 인상하면 됩니다. 요금 인상도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정도로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막 1달러, 2달러. 뭐 이렇게 좀 뭐야 할까? 왜 올리지? 하지만 뭐 끊기는 어려운 정도로 올리면 계속 유지하면서 P가 올라가는데 Q가 줄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번에도 광고 없는 요금은 15.5에서 17.9 정도로 광고가 있는 요금은 6.9에서 7.9 정도로 올렸어요. 1달러 올렸다고 막 끊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이게 크게 부담스럽게 않게 고객에게는 하면서 회사는 크게 이익이 늘도록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또 이 넷플릭스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고 제작비가 커지고 그러니까 제작사들이 또 넷플릭스에 줄을 설 수밖에 없고 그럼 좋은 컨텐츠를 넷플릭스가 가져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더 커지고 또 좋은 제작사가 또 줄을 서고 이런 그러니까 플라이휠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돌아가면서 선순환 좋아지는 그런 IT 기업의 이런 이 사이즈에 의한 좋은 효과 투자를 많이 하는 것에서 오는 다시 좋은 게 나오는 효과 이런 효과가 지금 넷플릭스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순환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그럼 또 뭘 하죠? 미국 기업들은 이제 주주환원을 합니다. 자사주 매입이 아주 큰 회사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자사주 매입이 뭐 150억 달러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23년 초부터 매 분기 꾸준히 상향되었고요. 최근에는 또 기업의 이익 실적 하향이 많은데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뭐 분기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더라도 연간으로는 여전히 뭐 높은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경기 둔화 우려가 아무래도 있잖아요. 뭐 관세와 뭐 재정 부분 여러 문제가 있는데 넷플릭스 경영자들의 얘기인데
오히려 우리는 좀 수혜를 볼 수도 있다. 밖에 나가서 많이 소비를 하고 그럴 때는 이제 뭐 넷플릭스가 덜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경기가 좀 위축될 때는 집에서 있으면서 돈을 안 쓰고 그냥 넷플릭스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피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생각해보면 광고도 있기 때문에 광고에 좀 악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이 탄력적인 방어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경기 우려, 관세 우려에서 최고의 방어적인 대안인 테크 회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가도 높은 방어력을 보였고요. 여전히 1년으로 볼 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되게 많은 회사들이 그 1년 수익률 다 까먹은 회사가 많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여전히 수익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지금 좀 높기도 해요. 미래 이익 대비 한 37배 정도로 약간 다소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성장성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오히려 증거인 것 같고요. 이익이 많이 빠져서 주가가 많이 빠진 낙폭과대보다는 버티고 있지만 그래도 탄탄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이 불확실성 국면에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팔란티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팔란티어 사실 저희 채널에서 정말 여러 번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잘 아시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테슬라와 팔란티어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테슬라와 팔란티어 둘 다 인기가 있고 길게 봐서 먼 미래가 좋다, 열려 있다 이런 부분이 좋은데 차이가 있다. 테슬라는 숫자가 따라오지 못하고 팔란티어는 숫자가 지금 좋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환경이 너무 좋을 때는 같이 오를 수 있지만 엄격하게 볼 때는 이 팔란티어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현재 주도주는 좀 더 팔란티어 쪽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큰 수익을 창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 10배거 기업을 찾기. 그건 매출 성장률 20-30% 이걸 목표로 했는데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미국에. 사실 23년, 4년 매출 성장을 크게 하고 나서 좀 정체된 상태잖아요. 30% 이상 성장하는 회사 많이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팔란티어는 여전히 30%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효과로 저희 추정치를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2025년의 컨센서스가 0.55달러인데 2028년 겨우 3년 만에 컨센서스 1.41달러입니다.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건 매출액 성장을 몇 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뭐 5에서 10%가 아니라 30%대, 40%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지금은 이 성장이 희소한 상황에서 이 팔란티어가 더 주목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시성도 좀 높아요. 많은 회사들이 소비 둔화 우려를 벗어나기 힘들다. 하지만 일단 팔란티어는 B2C 기업이 아니고 그 기업들이 채택을 하고 정부에서 얼마나 써주냐 이건데 지금까지 계속 뿌려놓은 영업 채널에서 부트캠프를 거쳐서 이제 매출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이 가속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이 매출을 늘릴 수 있어요. 저희가 팔란티어의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일단 타겟 시장이 매우 크고 넓은 이제 민간 기업 시장에 잘 들어갔다. 그리고 미국에서 무려 64%의 성장을 찍었다. 이런 부분이랑 두 번째는 AI, LLM 모델이 지금 다양해지고 경쟁이 격화돼서 오히려 많아지잖아요. 근데 AI, LLM 모델이 빨리 발전하고 경쟁할수록 이것을 활용하는 이 팔란티어는 수혜다. 오히려 팔란티어가 더 빨리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정부 부분이 우리가 이미 많이 하고 있지만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세 번째 부분 또 국방 부분, 정부 부분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트럼프 정부에서 AI로 정부를 효율화하겠다 이런 기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부 계약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 팔란티어의 계약은 오히려 팔란티어와 계약함으로써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측면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좋고 또 미국을 넘어서 이제 나토에까지 채택된 뉴스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뉴스의 제목이 미워도 펜타곤 것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나토에는 미국 혼자는 아니잖아요. 미국과 유럽의 이제 군사 동맹인데 그럼 유럽에서는 약간 유럽 거를 쓰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아르테미스라는 이제 AI 또 군사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약간 유럽에서 약간 꺼림직하면서도 팔란티어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당장 경쟁자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 정도 올라온 회사가 없었고 이렇게 해본 회사가 없고 이미 팔란티어는 펜타곤에서 구축을 해봤으니까 결국 쓰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무려 6개월 만에 계약을 하고 1개월 만에 적용이 된대요. 이런 보통 군사 계약은 더 오래 걸리잖아요. 이 군사연구소의 무슨 애널리스트의 언론에 나오는 의견을 보면 보통 수년은 기본적으로 걸리는데 이렇게 빨리 하는 거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놀랍다. 이런 군사 쪽 이런 쪽에서는 혁명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을 당연히 가장 큰 성장 포인트를 보고 있지만 이 군사 쪽
이런 또 정부 쪽 여기서도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는 회사. 이런 회사가 지금 별로 없죠. 다 악재만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호재가 공급되는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아쉬운 뉴스도 이제 좋은 일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좀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면 지금 막 반 트럼프 정서 이런 게 그러니까 약간 영향을 미치긴 하는 것 같아요. 좀 트럼프, 머스크, 파란티 약간 이렇게 뭐 페이팔 마피 약간 연결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독일 막 이런데 일부 주에서 뭐 이렇게 경찰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뭐 팔란티오 싫다 이런 얘기도 했대요. 근데 사실 오히려 B2C, 그러니까 테슬라보다는 이런 부분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효율성이 더 중요하고 입찰을 통해서 결정하는 데서 또 좀 경쟁이 적고요. 테슬라의 전기차는 뭐 영국에서 지금 뭐 다른 나라의 지금 전기차를 많이 막 BYD를 막 사들이고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보면은 경쟁이 더 강한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팔란티어가 좀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B2B에서는 좀 더 효율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서에 의해서 결정되는 B2C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빅테크가 다 소비랑 관련이 있어요. 이래저래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꼭 아마존이 아니어도 다 광고 경기랑 관련이 있던지 좀 아니면 실제로 정말 하드웨어를 팔던지 이런 빅테크 중에 상당 부분이 소비와 관련이 없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경기도나 우려가 있을 때 팔란티어가 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 지출 측면에서도 엑센추어처럼 엑센추어 시적 발표하고 막 정부 수주가 적어져서 굉장히 많이 막 급락하고 했는데 이런 데 비해서는 이 정부 부문에 있어서도 각광받는 AI 기반으로 또 머스크가 좋아하는 이런 기술로 극복하는 기술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회사로 포지셔닝 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좀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좀 주가성으로도 좀 그래도 버티고 있고 잘하고 있는 회사를 2개 소개해드렸습니다. 팔란티어, 넷플릭스인데요. 지금 내후 외환, 미국의 걱정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뭐 관세 전쟁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요. 관세 전쟁이 저는 가장 큰 위협은 어쨌든 나오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사실 정말 뭐 관세율 최고치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유예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고조는 지나갔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중간중간 뭐 이번에 엔비디아 뭐 수출 제한 뭐 이런 얘기 나왔고 뭐 계속해서 뭐 이렇게 중간중간 악재 나올 수 있고요. 90일 유예 구간이 지나갈 때쯤 또 다시 협상이 안 됐어 막 그러면서 이번에도 EU랑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협상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뭐 다시 관세가 나올 수도 있고 이 변동성 구간은 굉장히 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최저점을 확인하는 기간이 좀 짧을 수 있는데 그 이후의 변동성 구간은 되게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정체하거나 이제 뭐 이런 회사를 투자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이익을 비교적 지키고 또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저희가 포트를 가져가야 생각합니다. 주가가 많이 빠져서 팔기 어렵지만 계속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숫자가 좋아지기 어렵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덜어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온라인 세미나에서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제 팔란티어, 넷플릭스 지금 상황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회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은 주가가 크게 급락했을 때는 주식을 좀 사고 오히려 좀 올라왔을 때는 좀 실현을 하더라도 너무 막 바닥에서 주식을 파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와중에도 좀 저희가 살 수 있는 회사들을 저희가 계속 소개해 드릴 거고요. 어려운 시장을 좀 같이 좀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